안녕하세요. 정일교 매체TV 정일교 소장입니다.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구독자님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주사도 미리 맞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3층 다가주택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파트 한 채도 없는데 무슨 다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전세도 못 가는 마당에 다가주택이 웬 말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임대 수요가 풍부한 교통이 좋은 지역에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의 목적을 두기보다 수익률을 누리며 장기 보유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든 신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임대차법 개정 이후 이 서울의 전세난이 심해진 가운데 전세 매물을 찾아 9명이나 줄을 서고 또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선정하는 진풍경을 봤는데요.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무려 67주나 쉬지 않고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주택이신 분은 필히 아파트를 비롯해서 주택 한 채는 꼭 보유해야 하는 현실인 거죠. 지금 보고 있는 현장은 연봉 3천만 원인 직장인이 3층 다가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탄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파트도 아니고 대지 100평에 3층 다가주택을 신축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토지도 사야 하고 또 건축할 때 건축비도 만만치 않은 현실이니까요. 최소한 5, 6억 이상이 있어야 겨우 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 건설사가 있지만 건설사의 속내를 모르기 때문에 건축 중에 중단된 일도 빈번하죠. 여러 이유로 건축 자금을 줬는데 건축 진행이 안 되면 그야말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게 되니까요. 건물주가 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매를 통한 방법이 있고 또 금매를 재빠르게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건설사가 짓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 등 다양합니다. 어떤 경로를 구입하든 저렴하게 원가에 가깝게 매입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금액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고 있는 현장은 투자 금액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물론 토지비와 건축비 합한 금액입니다. 이 지역은 4호선 연장과 8호선 연장, GTX B노선, 경춘선 등으로 강남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어 임대 걱정 없이 수요 또한 풍부하죠. 궁금하실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죠. 투자 금액은 겨우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일반 직장인이 한 달에 80만 원 저축해야 1년에 1,000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 한 달에 생활비 쓰고 80만 원 모으기란 쉽지 않죠.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인 거죠. 이 동네 전세 시세가 일반 3룸은 3억 내외고 또 주인 세대 3룸은 4억에서 4억 5천만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반밖에 안 되는 1억 5천만 원인 금액으로 어떻게 건물주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건설사와 협의 후 부족한 금액을 토지대출과 건물 추가대출, 전세보증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론 6억 정도의 대출을 이용하지만 얼마든지 임대를 놓는 것에 따라 대출 이자 정도는 나오죠. 혹은 전세 비중을 높여 임대를 놓게 되면 자신의 투자금 1억 5천만 원은 전액 회수가 되고 3억 정도의 전잣돈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전세 비중이 높아지면 월세가 줄기 때문에 대출 이자는 자신의 돈으로 충당해야겠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월 수익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임대를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른 요즘 같은 상황에서 줄을 서고 제비뽑기를 하느니 최소한의 금액으로 얼마든지 투자 또는 직접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담을 해보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만기가 되어 나갈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다음 임차인이 안 맞춰지면 그 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안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처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금은 해마다 5천만 원에서 1억은 우습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역 선정만 잘 하시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오히려 현재 임차인이 나가기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높은 전세금으로 전세를 놓으면 전세금 차이로 종잣돈이 생기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이어야 합니다. 물론 수요가 많으려면 교통망, 즉 서울 접근성이 좋아야겠죠. 수도권은 인구의 자연 증가율보다 이 전입 인구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화성 서부나 평택 서부, 경기 북부 파주 운정 신도시, 남양주 별내지구 등이 해당되죠. 다음으로 걱정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신축하면서 이용하는 그 토지 대출과 건물 대출입니다. 대출 금액만으로 보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저금리지만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지만 투자에 있어 월세가 대출 이자에 준하는 정도 또는 그 이상만 나오면 두려워할 부분은 아니죠. 대출은 사실 부자들이 즐겨하는 가장 좋은 도구인 셈인 거죠. 선입견과 편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사실 이런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한 가구가 아닌 여러 가구로 이루어진 이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사실 건물주에게 지속적으로 득이 되는 훌륭한 부채이기 때문이죠. 정말 전쟁이 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또한 무이자며 디플레이션 상황만 아니라면 항상 임차인이 아닌 건물주의 편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 상황을 보면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저금리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너무 대출 금액과 이자 부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대출 금액이 많더라도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은 건물은 반드시 전세금 보증금이 오르는 것 그 이상으로 매매가도 함께 덩달아 오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보고 있는 현장의 예비 건물주분도 건물 준공 후 건축비를 감당하고도 3억 원가량 남게 되겠죠. 물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18년가량 했었는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공통된 걱정이 있기 마련이죠. 바로 그것은 언제까지 지금 다니는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또는 퇴직하면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까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해도 100세 시대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려면 이렇게 수입이 나오는 구조, 즉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봉 3천만 원 직장인에게 다가구주택을 추천하는 이유는 자신이 직접 거주하거나 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는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적합한 이유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적은 금액으로 신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주인 세대 외에 여러 세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세로 놓으면 자신의 투자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투자 금액이 부족한 만큼 전세를 많이 놓았다면 퇴직할 때까지 돈을 모아서 한 가구씩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거죠. 퇴직금 중간연산을 받거나 퇴직금을 받아 장사를 한다고 해서 날려버리지 말고 월세로 전환하면 무엇보다 안전한 수입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타 부동산에 비해 대지 지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토지 가격은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매년 상승 효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토지 가격이 상승할 지역, 즉 대도시나 역세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의 입지를 선정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일교 소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